보수의 핵심 가치 안보, 이 안보를 내팽개친 그들은 보수 정권, 보수 후보,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보수가 국가 안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야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헌법을 위반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시킵니까?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할 자격조차도 없는 집단이다. 맞습니까? 두 번째,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정한 규칙을 지키면 그 규칙을 지켰다는 이유로 불이익 받지 않는다. 규칙을 지켜서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만약에 규칙을 어겨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전부 환수되어 마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형사 책임이든 민사 책임이든 진다. 이게 상식적인 사회 아닙니까?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역시 보수의 가치죠.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는 것이 보수죠. 그러나 그들은 규칙을 스스로 지키지 않습니다. 타인의 정당한 몫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야당을 다 절멸시켜버리고 이재명, 정청래, 우리 우원식 이런 사람 잡아다가 군사법원에서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죽이거나 영원히 가두거나, 아이고 그것도 귀찮은데 연평도 가는 배에 태워가지고 가다가 폭사시켜서 다 죽여버리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던 이 계엄 세력, 반란 세력의 이 계엄을 하려는 이런 행위들, 이게 보수가 할 일입니까? 이건 범죄자, 범죄 집단이 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범죄가 보수의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고도 여전히 이 내란 범죄 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후보를 냈으면 이 보궐선거를 만들게 한 점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드립니다, 큰절하고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소한 그가 우리에게 소속됐지만 우리는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와는 단절되겠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지키겠습니다. 앞으로는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의 자리를 되찾아서 대통령도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김문수 후보는 제가 평가하기로는 아스팔트 극우 정광훈과의 관계 단절도 못하는 극우이고, 내란 수괴와 단절도 말할 수 없는 내란 비호 세력이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를 남녀로, 노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서 싸움시키는 게 전업인 이 분열 혐오 세력과 또 연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전직 대통령 총리들하고 연합을 한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부패하다가 깜빵 간 대통령, 나쁜 짓 하다가 쫓겨난 대통령, 군사 쿠데타 이렇게 가지고 파면된 대통령하고 연합하면 참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다. 그거를 대체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을 뭘로 보는 거예요? 국민을 주체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본다면 결코 그런 짓은 할 수가 없겠죠. 내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가지면 이 내란의 원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한, 수백 명을 학살한
정호영 특전사령관을 세상에 이 내전을 이기고 새롭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이 대통령 선거에 그 정호영을 영입할 수 있겠습니까? 윤상현 내란 수교의 핵심 중에 측근, 그를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정한다는 발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률이고 규칙이고 상식이고 다 버리고 그냥 우리한테 힘되는 그건 폭력적인 힘이든 불법의 힘이든 다 모아가지고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겠다는 그 시도, 그것 외에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공정한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려는 생각이 없어요. 공정한 규칙 하에 우리 구성원들이 그 규칙을 믿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보수의 가치를 버린 집단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치안과 질서 유지라고 하는 국가의 두 번째 책무 측면에서도 결코 정상적인 대한민국 주권을 대행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고 그런 후보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꼭 대형 참사가 벌어져요.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미세한 관리상의 잘못에서 오는 거예요. 또는 큰 관리상의 잘못에서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죽고 다치면 국가를 원망합니까? 그런데 이태원 참사 한번 보세요. 매년 있던 일이에요. 이번에도 10만 명, 20만 명 올 걸로 예측이 됐어요. 그리고 그 호텔 옆에 그 좁은 골목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거 알아요. 그전에는 다 일방통행으로 경찰이 통제했어요. 그리고 일방통행하든지 교통관제하면서 경찰 그 몇 명만 있어도 다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에 일방통행 지정만 했더라면 그 왜 막 서로 꽉 밀려가지고 압살을 하겠어요? 서서 압살을 하는, 죄송합니다 유가족 여러분, 그런 일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관심을 끄는 거 아닙니까? 또는 다른 이유로 관리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질서 유지라고 하는 경찰이 해야 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을 안 하거나 못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공무원들은 경찰이든 말단 직원이든 인사권을 가진 책임자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면 승진을 시켜주는지, 뭘 하면 영전을 시켜주는지, 뭘 하면 제재를 당하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거는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 자치단체장이든 대통령이든 각 부처의 장관이든 그가 어디에 행정 목적을 두고 있는지, 국정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최고 책임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앞으로 안전사고 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라 라고 표정만 지어도, 말 한마디만 해도 사고 나지 않게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년 하던 인파가 몰리는 게 예상되는 거기에 혹시 사람들이 꼭 압사 생각을 안 하더라도 혹시 부딪혀서 불편할까봐, 발이라도 거릴까봐 당연히 교통 통제하고 질서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라면 이 사고가 났겠어요? 그냥 내버려 뒀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그 사고가 왜 났습니까, 여러분? 제방 공사를 하는데 장마가 오면 물이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방을 넘치거나 제방이 훼손될 수가 있죠.
기존 제방을 단단한 제방을 헐고 차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제방을 임시라도 복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럼 물이 차면 흙으로 해놓으면 쓸려 나가는 거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모래 주머니를 쌌든지 돌을 쌌든지 뭔 차를 대놓고 막든지 통상적인 수방 시설을 갖춰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놨냐? 업자가 귀찮으니까 그냥 그 흙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강물이 부르니까 강물이 넘치면서 흙을 살짝 씻겨 나가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물이 전부 다 도로로 들어온 거죠. 들어오니까 낮은 데로 몰릴 거 아닙니까? 지하차도가 낮잖아요. 쭉 가다 나중에 들어가요. 여기에 물이 차니까 그걸 모르고 들어간 차들이 거기 갇혀버린 거예요. 물이 차오르면서 다 익사한 거죠. 이것도 왜 벌어진 일이냐? 충남도지사든지 거기가 무슨 시더라? 하여튼 청주시인가? 하여튼 시장이든 공무원들한테 수재 대비해라. 사고 나면 안 된다. 큰일 나다 혼내주겠다. 한마디만 했으면 관내 사고 위험 지역 표가 다 있어요. 관리 대상 지역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서 현장 보고 이거 물 넘치면 큰일 나겠네. 한마디만 했더라면, 한 번이라도 현장을 가봤더라면, 단체장이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대형 참사들도 다 관리 책임이 있는, 특히 지휘관들, 지휘 책임자들의 무관심, 엉뚱한 생각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술이나 먹고 세상 사람들의 삶에 관심 없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유의 이름으로 다 방치해 놓으면 그러다 보면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돈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자,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안전에 관한 규제를, 관심을 끊거나 관심을 딴 데 쓰거나 이러다가 안전사고들이, 참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자꾸 화재 사고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건물들, 특히 상가들 불이 나면 위층에 있는데 탈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좀 무리를 해가지고 방화문 안 닫는 건물, 방화 통로에 물건 쌓아놓는 집합 건물, 여기를 전수조사를 내가 다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또 단속하고 나면 또 쌓아놓으니까 단속,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건물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때 언론들이 막 성남시 욕했어요. 무슨 신고 왕국, 뭐 북한식 5호 담당제 하냐라고 막 비난했어요. 제가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죠. 그대로 시행해가지고 제가 건물주들 다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고 나면 다 죽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니까 그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거 합시다. 그리고 제가 소방서한테도 각별히 부탁해서 지금부터 감독 인원을 시에서 인력을 지원해 줄 테니까 철저하게 다 관리한다. 소방서가 인력이 없어요. 지원해 줄 테니까 다 단속합시다. 이래서 단속을 철저하게 다 했어요. 그런데 분당에 제 집 앞에 순회역 근처가 학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지금 기록에도 나옵니다. 거기가 불이 났어요. 주차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학생들이, 학원생들이 270명인가 200 몇십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의 부상자도 피해자도 없이 다 탈출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방화문이 다 닫혀 있어서 불이 올라가는 그 통로하고 이 학생들이 탈출하는 통로가 방화문이 닫혀서 다 보호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옥상으로 갔다가 헬기가 없으니까 다시 그 통로를 타고 지하로 내려와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다 전원 탈출을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분당에 BYC 건물인가 화재 났었죠.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방송에서.
분당의 상가 건물 화재난 거 BYC 건물이라고 전소했습니다. 거기 역시 상가들이 백수십 개, 모르겠어요.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의 상가가 다 입주해 있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영업하려고 손님도 많았겠죠. 수백 명이 있었겠죠. 역시 거기도 그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는데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제가 퇴임한 한참 후에 벌어진 화재, 첫 번째는 제가 있을 때지만 한참 후에 벌어진 것이지만 그거 역시도 성남시가 방화문 철저히 체크하고 이거 자동 화재 방지 장치 이거 뭐죠? 급수 스프링클러 그거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체크했어요. 고장난 데 많은 거 다 고치겠습니다.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가 철저히 다 하게 했죠. 그래서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나는데도 부상 사망자가 없었다. 제가 안전에 관해서 이거 사실은 행정부서에 가면 안전관리부서를 한직으로 취급합니다. 제일 실력 없가는 미운 사람을 걸러보내요. 그래서 거기는 하루 종일 조는 게 일이에요. 제가 완전히 반대를 했어요. 안전부서, 경무부서, 장애인과, 대중교통과 이런 데 민원 많아서 다 죽을래요.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안전, 경무부서 이런 데는 가장 우수한 과장, 팀장 보내고 거기에서 잘하면 가장 우수한 자원들 열심히 하면 거기를 제일 먼저 승진시켜주고 그리고 안전직렬 전문 직원을 별도로 몇 명 뽑고 그래서 거기에 배치하고 언제나 회의할 때 안전부사 제일 격려해주고 당신들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지만 사고 한번 나면 큰 문제가 된다. 마치 전쟁이 남북 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날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의 1년 GDP 국민 총생산액의 2배나 되는 70, 80조 원 되는 국방비 지출하면서 매년 수십만의 그 젊은이들을 징집해가지고 휴전선을 지키고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기체계, 방어체계, 공격체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전, 안보 문제는 가능성이 낮으니까 방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요.